최근에 5급 공채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난이도 자체가 조금 쉽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제 시험 문제 자체를 좀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전 정권 때는 많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었냐면 찍는 시험이 되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한 20문제 정도는 어렵게 내고 20문제 정도는 쉽게 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0문제 정도만 맞추고 이걸 누가 더 빨리 찍냐 약간 이런 싸움이 되다 보니까 합격선 자체도 뭐 40점대에서 50점대 이렇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실제로 이제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는 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챗 GPT라고 해서 어려운 글을 좀 빨리 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접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즉 이제 빠른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이제 예측 불가능한 것에서 창의력을 조금씩 이제 어, 좀 키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뽑아야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하기보다도 조금 더 어, 다양한 글을 조금 많이 출제를 하고 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난이도를 어려운 시험만 무조건 무턱대고 많이 풀지 마시고 조금은 난이도는 좀 낮지만 중정도 되지만 좀 더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푸는 연습을 하셔야만이 공무원이라든지 리트라든지 이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각서라고 제가 이번에는 가져왔던 이제 글이 2014년도 언어 이해 문제인데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게 행정법 영역이거든요. 근데 행정법에서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충분히 이제 보기 쉬운 문제일 건데 일단은 저는 이제 문제를 볼 때 문제 푸는 순서를 이제 게임하듯이 뭐가 나한테 조금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일까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면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옳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저는 옳지 않은 문제는 좀 나중에 풀거나 아니면 내가 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체계가 잡혔을 경우에 푸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과감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면 당연 위법의 원칙이라고 해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럼 키워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있는 문단부터 먼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조금 더 11번부터 먼저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첫 번째로 먼저 풀자라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13번은 사령이기 때문에 사령도 마찬가지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가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 원칙이라는 요 부분을 위주로 해서 키워드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에 대한 번호를 붙일 겁니다. 일단은 1번, 2번, 2번에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 원칙이 있네요. 그럼 이제 넘어가고 3번도 당연 위법의 원칙이 있고 4번도 있고 5번, 5번도 있고 그럼 이 6번 이렇게 있죠. 즉 이제 2번부터 나오다 보니까 일단 첫 문단은 훑어 읽기만 조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고 1문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서 12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12번부터 먼저 볼게요. 당연 위법의 원칙은 합리성의 원칙보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더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당연 위법의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봐야겠죠. 당연 위법 원칙은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데 분석 없이 요거 체크할게요. 분석 없이 이걸로 할까? 분석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 판단의 원칙이다. 즉 이제 뭐냐면 제가 길 가다가 누군가에 부딪혔어요. 실수로 어깨에 부딪혔는데 이게 바로 폭행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합리성 원칙은 그렇지 않겠죠? 또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합리성의 원칙은 그 자체만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데 즉
어, 면밀히 검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길 가다가 사람을 부딪혔는데 실수로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제 판단하겠다가 합리성의 원칙이고, 그 자체가 투자 협정이라든지 공동 연구 개발 같은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12번부터 먼저 보게 되면,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중에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더 고려하는 게 뭐죠? 당연히 합리성의 원칙이겠죠. 그러면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건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12번부터 먼저 풀었으면 곧바로 이제 11번부터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미국의 카르텔 규제 법리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미국은 일단 원칙적으로 당연 위법의 원칙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딱 체크를 해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번 이것도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면 돼요. 법 집행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높여준다고 그러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 이 두 개를 가지고 노는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찾으면 됩니다. 이원적 심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부법적 구분을 통해서 심사 방식을 유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맞게 되겠죠? 판례법주의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 같은 경우에도 찾다 보면 판례법주의를 되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법 집행 시 전체적으로 비용의 소요가 많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찾아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행위를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감소할 수 있는 것을 본다라고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제 당연 위법의 원칙도 사실 있잖아요. 당연 위법 원칙에 따르면 어,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물론 어, 그런 비용의 소요가 많이 드는 건 맞지만, 당연 위법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단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위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 위법 원칙 그 자체만으로 이제 곧바 그 자체만으로 이제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정부의 그런 이제 입증 책임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것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찾다 보면 될 건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원고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거나 필요 없이 당연 위법의 원칙이 일단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도 5번이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제 문제가 쉽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볼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 위법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 합리성 원칙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뭐가 더 고려한다? 합리성의 원칙이 조금 더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지문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사실 계속 하셔야만이 언어를 이제 조금 더 빨리 읽을 수가 있거든요. 즉 이제 글을 읽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글을 조금씩 이제 읽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겁니다. 글을 읽는다는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논리 시험을 푼다 하더라도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글을 읽기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이제 지식을 얻게 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였죠? 당연 위법 원칙과 합리성 원칙이었죠. 여기서 합리성의 원칙이 전반적인 것을 고려를 한다.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위주로 문제를 찾게 된다면 답을 보시면 이제 3번을 보시면 합리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합리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깨를 쳤다고 무조건 폭행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쳤으면 이 사람이 실수로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로 했는지 내가 알면서도 했는지 과실인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합리성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 자체가 일단은 보시면
이것도 이제 행정법적 영역이 사실 있어요. 사실 이제 행정법에서도 이제 판단 여지라든지 재량 행위에 있어서 0으로 수축하는 이론, 0 또는 1로 수축하는 이론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친숙하게 글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글을 좀 많이 읽는 연습을 사실 하는 게 좋아요. 무턱대고 푸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호 논리학을 제외하고는 사실 리트라든지 피셋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이제 과외라든지 이거 도움을 받을 게 사실 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좀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시고 특히 문제를 푼다기보다도 내가 글을 읽고 정보를 얻는다. 이것을 이제 중점을 들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면 아마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